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가 밝고 나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뵀는데 실은 작년에 뵌 것이죠. 자, 작년 또 이 앞이 시간에 강의가 17강까지가 보통 토복자 밤참됨에 이쪽이 좀 서술형이 됐든 개선형이 됐든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근데 그 지난 시간에 밤잠 대매 오유해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틀이 아주 유용하거든요. 그걸 자주 들으시고 이제 그 이 앞에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실까요? 네, 앞에 내용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밤은 가시가 있어서 손으로 따기가 뭐다고 그러니까 낚시를 한다겠죠. 그래서 착과를 달려있는 과실을 낚시를 한다. 착과 낚기 그랬죠. 그 나머지 밤, 참, 대, 매, 오, 유 오미자, 유자까지 밤을 제한 나머지는 찾기나 그렇죠. 찾기나. 그래서 양쪽에 있는 기가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를 할 때 수학 개시 전이냐 수학 개시 후냐에 따라서 수학량 조사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기준점이 여기서 바로 기라고 말씀드렸죠. 기가 바로 뭐였었냐면 기수학량 조사예요. 기수학량 조사. 기수학량 조사는 수학이 개시되기 전에는 조사가 있을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수학 개시 후에 이루어진 조사가 기수학량 조사예요. 요거 6가지 품목에 대한 공통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묘하게도 수학 개시 전에 기수학량 조사가 들어있는 수학 개시 전에 이루어지면서 밤의 경우에는 착과수 조사, 그 다음에 과정조사, 그 다음에 낙과수 조사까지 한단 말이에요. 수학 개시 전에. 그리고 그 수학 개시 후에는 기수학량 조사만 거기다가 추가를 하시면 돼요. 앞에 그대로 한 상태에서. 그런데 참달의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는 기수학량 조사, 수학 개시 전에 딱 뭐만 하냐면 착과수 조사만 해요. 착과수 조사만. 그리고 수학 개시 후에 기수학량 조사하고 낙과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착과수 조사하면서 낙과수 조사하고 마지막 기수학량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학 개시 전후 조사에서 수학 개시 전 조사만 있는 것은 유자만 마지막에 작년 처음으로 들은 유자만 가르쳐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금년에 수학 개시 후 조사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밤참 대매 오유 이 챕터를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핵심적인 단어들이 자, 착과낚기하고 찾기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페이지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밤나무부터 유자까지 다 지금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는 8페이지에 걸쳐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내용 가만히 뜯어보시면 그 1, 2, 3, 4 해가지고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잔뜩 저 내용을 써놨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냐면 이제 서술형 제가 문제를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기본적인 그 서술형 문제에 대한 틀은 지시방에다가 지시방 그 다음에 제조산정 별미 그랬죠? 제조산정이 별미다. 지시방의 제조산정이 별미다. 이것을 기본 틀로 가지고 가면서 작물 특성에 맞춰서 넣고 빼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개시 전 밤나무에 있어서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는 공통적인 지시 방은 다 공통적이에요. 품목마다 내용이 다 다르죠. 자, 농지, 대상 농지에 해당되는 지예요. 대상 농지. 그 다음에 시는 언제 조사할 것인가? 조사 시기에 대한 문제. 조사 시기에 대한 문제는
포도, 복숭아, 자두는 조사 시기는 전기인사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전기인사했는데 전기인사 4개가 조사 시기가 4개 있어요. 무엇이 되어 있어? 토목자 조사 종류가 착과 착락 그랬죠? 착과 착락. 착과 착락에 대해서 전기인사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착과수 조사, 과중조사, 착과피 조사, 낙과피 조사에 해당되는 조사 시기가 전기인사 그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조사 방법이에요. 자, 조사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3번 조사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얘는 제2조사한테 별미라고 했으면 돼요. 제2조사한테 별미다. 자, 보고상황 제2부 심사. 이거는 보고상황 제2부 심사는 항상 착과수 조사처럼 적과 후 착과수 조사처럼 또는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방식처럼 피해 사고와 관계없이 농기 정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게 없다고 했어요. 이게 보상은 제 여부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경우는 반드시 그 사고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돼. 보상은 제 여부 심사.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그런 걸 보시더라도 보상은 제 여부 심사. 이거는 아까 6개 품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3개. 자, 제 빼놓고 조산정이죠. 조산정. 저 조산정이라는 개념이 항상 표본조사를 전제로 나온 내용을 보시면 돼요. 표본조사. 표본조사 내용에 항상 나온 내용이 조산정이다.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한다. 책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그 장황하게 많이 써졌는데 나중에 이제 서술량을 만약에 자 밤에 대해서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에 대해서 서술하라. 그럼 문제가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쓰시면 돼요. 이 내용을 쓰시면은 제가 못해도 12개에서 15줄 정도 나올 거예요. 12개에서 15줄 정도 나오는데 밤에 대해서 수학 개시는 수학조사 서술하라.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어떻든 저기 서술형 문제에 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제 조산정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든가 착과피 조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표본조를 몇 주 선정한다고 했었어요? 3피착해서 3주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주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산정에다가 3개에다가 항목을 통일해서 합쳐서 거기다가 이 내용을 쓰시면 돼. 근데 여기서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해서 뭘 선정하는 거예요?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산이 돼야지 역시 나오고 주수가 산정이 됐으면 그걸 또 표본율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표본 조사 대상 주수를 통해서 표본 조사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밭작물에서 한다면 이거는 조사 대상 면적이라도 안 하고 밭작물은 뭐라고 나오죠? 가입 면적으로 나와요. 그때부터 가입 면적이라고. 가입 면적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실경작 면적, 실경작 면적이 가입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난다. 10%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은 계약 변경사유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 써준 거예요. 하여튼 그 특성에 맞춰서 이거를 고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는 구하는 공식이 뭐다? 실곰이다.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를 빼고 미고상 주수를 빼면 그것이 바로 조사 대상 주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는 실곰이다.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계산 그렇고 거기다가 서술형 나올 때는 실곰이에 대한 부분을 쓰시면 돼.
이 되시죠? 자, 표본주수 산정. 조사 대상 주수로 해서 표본주수 산정에다 내용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본주수 선정은 품종별로 비례해서 골고루 비례해서 선정하는 그 내용 있잖아, 기본적으로. 항상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이니까. 여기까지, 자, 지시방 기류 선정, 여기까지는 다 전문마다 다 공통적이에요. 약간씩 내용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비율 조사는 항상 각 품목의 마지막에 나오는 상이에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 자, 우리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바로 비율이에요. 비율 부분이에요. 비율 부분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문제예요. 비율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착관악기, 찾기나기가 이 말이에요. 착관악기, 찾기나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 별 자리에다가 풀어서 다시 써주시면 돼. 자, 방어경은 어떻게 됐었어요? 착관악기였죠? 자, 착관악기였죠? 자, 이것이 바로 별 들은 자리예요. 착관악기. 기수학력 조사는 수학 개시 후에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착관악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착관악기. 자, 그런데 이제 착과수, 낙과수는 착과수와 낙과수에 대한 개념이 좀 대응이 되는데 과정조사는 당연히 착관악기로 되어 있지만 과정조사는 뒤에 배치를 하시고 착과수, 낙과수, 과정조사 이렇게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1번에는 착과수 및 낙과수 조사 쓰시고 착과수, 낙과수 조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쓰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좀 줄여서 그 다음에 과정조사 쓰시면 되고 이렇게 나눠 쓰시라는 거예요. 잠깐 제가 이야기했죠. 착과수, 낙과수 조사하면 뭐가 반드시 따라다녀야 했어요? 피해 구성조사 따라가는 거예요. 피해 구성조사가. 자, 그래서 착과수에 해당되는 것은 착과 피해 피해 구성조사는 착과 피해 구성조사, 낙과 피해 구성조사. 피해는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피해, 떨어진 과실에 대한 피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반을 불러봐도. 그래서 피해 구성조사를 왜 이것은 타이틀 피해 구성조사가 했느냐? 착과피, 낙과피가 구분돼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 구성조사를 한 거예요. 이쪽에 가게 되면 첨단에 착과낙기, 찾기락에서는 수학 개시전에 착과조사밖에 안 해.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착과조사가 있잖아요. 착과조사가. 과정조사, 착과조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낙과조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학 개시 후에 있는데 낙과조사가 이 조사에다가 더해서 낙과조사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착과수 조사만 있기 때문에 그냥 착과 피해 구성조사 이렇게 한 거예요. 피해 구성조사 안 하고 착과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착과 피해 구성조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낙과수까지 포함되니까 두 개 생기죠.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두 개를 포함하는 피해 구성조사로 해서 타이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개시 후로 가게 되면 달라진 내용, 밤에 있어서 달라진 내용은 안에 똑같은데 조사 대상 수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때는 이런 기수학 양조사라는 기수학 주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학 개시기에는 없었던 기수학 주수가 생기자 이미 수학을 해버린 주수가 생길 수가 있어. 수학 개시 후에 하지만 수학 개시 딱 그 시점부터 조사하는 게 아니라 수학 개시 중에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개시 후에 조사 시점까지 그 사이에 기수학 주수가 발생할 수가, 수학을 해버리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실고미가 아니고 여기는 실고미 기수학 주수까지 빼줘야 돼. 조사 대상 주수가. 이 내용은 달라져요. 그리고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수학 기수학년 조사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틀을 보게 되면 별 자리 들어가면 별 자리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 자리에 보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수학형 조사는 별 자리에서 착과수, 낙과수 가져오면서 그러면서 그다음 이제 여기는 제가 O 다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서브노트를 작성할 때 이 6번, 7 번호를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만약에 이것만 딸랑 했을 때는 이 번호가 뒤로 하나씩 밀리면 돼. O 다음에 O 다시 요걸 6으로 쓰시면 돼요. 6. 착과수, 낙과수 및 과정조사 1. 착과수, 낙과수 조사 2. 과정조사 6번에서 기수학력 조사
그 다음 7번 피구성 조사, 8번 미구성 조사 이렇게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첨단이에요. 두 번째 첨단에 첨단 대남 내용. 첨단에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중요하냐면 면적이 중요해요. 면적. 다자가 무슨 다자? 사다리꼴 다자를 사다리꼴 다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이에요. 사다리꼴 다자. 사다리꼴은 무엇이 연장이 돼야 돼? 면적이 연장이 돼야 돼. 그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공식도 있었잖아요. 사다리꼴 구하는 공식. 윗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항. 높이 다치는 윗변 더하기 밑변 나누기 2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공식이. 왜냐면 윗변과 밑변에 대해서 두 개의 평균이 한 편의 평균적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난번 그런데 이제 사다리꼴 공식이 나누기 2를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이렇게 평행사변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두 개니까 나누기 2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 구하는 공식도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랬잖아요. 근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 평행사변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실은 똑같은 것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나누기 2에서 그렇게 삼각형 계산 공식이 되는 거고요. 첨단에서 면적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첨단에는 지금 주수 개념이 있단 말이죠. 자, 주수 개념도 있고 면적 개념도 있죠. 주수 개념도 있고 면적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첨단에는 주수 개념도 있고 면적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주수 개념을 반드시 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환산을 해야 돼. 환산은 이거 말씀드렸죠? 환산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제식 면적 가지고 환산한다 해서 첫 번째 제식 면적을 알아야지 환산이 가능하다 했죠. 한 주가 주간 거리, 열간 거리에서 이 한 주가 주간 거리, 열간 거리 이것이 실제로는 한 주에 식재된 한 주의 제식 면적이라고 상당한 개념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제식 면적을 알게 되면 환산이 되는 거예요. 환산이. 그런데 왜 면적을 환산할 필요가 있었느냐? 첨단에는 한 주의 수확량을 어쩐다고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얼기설기 있기 때문에 한 주에 가서 현장에서 한 주에 달려있는 첨단 개수를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간을 나무와 나무 사이 구간을 해가지고 그 표본주 구간, 그것보다 표본주 구간이라고요. 여기서 선정된 표본주잖아요. 표본주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표본주 구역 그렇게 표본주 구간, 표본주 구역 그러는데 표본주 구역이 이제 구간 면적이 되는 거예요. 표본과 면적을 그래서 표본조사 면적조사를 하는 것이 이게 참되는. 그래서 제식 면적 조사를 해서 아까 환산하는 기준을 삼는 것이고요. 환산해가지고 표본 면적 구간이 일단 확보가 되면 그 표본주 구간에서 표본 면적 그 범위 내에 첨단의 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 면적 조사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착과 수사를 하는 거예요. 첨단이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앞에 거를 비교해보면 여기서 낙과수 조사를 수학 개시 전에 낙과수 조사를 안 하는 그것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낙과수가 수학 개시 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낙과수 조사가. 그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면적이 여기 낙과수를 뺀 상태에서 여기다 면적을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기본 틀을 하나 이렇게 갖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전반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표본 면적 조사 타이틀 기억 다신 거예요. 또 이 해당 내용에다가 요거를 조사 대상 주수 하면서 이제 주수가 면적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 다시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 대상 주수 계산 자리, 이제 실제로 여기 개별적으로 만약에 서술하게 되면 이게 3 제곱 면적 조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 다음에 5 다시 했던 이유는 자 첩과수 낙과수 이 자리에다가 5 다시 가면 5죠. 이 자리에다가 여기는 5 다시 하면 5예요. 여기는 2 다시지만 자 5 자리에다가 첩과수조사 과정조사는 끼어 있잖아 지금 똑같이 낙과수는 빠진 대신에 여기가 표본 면적 조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면적 조사 그 다음에 첩과수 조사 표본 면적을 구하고 첩과수 조사 같이 하는 것을 여기다 서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정조사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서술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또 이제 여기 첩과수 조사만 하기 때문에 첩과비 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보상비 조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수학 게시구문이에요. 수학 게시구문에는 이것도 똑같아 이제 이 형태하고 똑같아. 여기서 조사 대상 주수가 7곱이로 여기서 면적으로 환산하게 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7곱이로 구하고 이쪽에 있으면 수학 게시구에는 7곱 미교로 해서 조사 대상을 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기수학량 조사가 들어가고 그런 것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첩과피, 낙과피를 둘 다 하기 때문에 피해 구성조사하고 1 첩과피 구성조사, 2 낙과피 구성조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참자리가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개시 전 조사만 있는 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유자. 마지막에 있는 유자에 대해서 그걸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사라고 조사해서 자 고사라고 조사가 뭐뭐 있었죠? 조사 해당되는 품목이 앞에 있었던 포복자 포도 복숭아 자두 3개 있었잖아요. 포도 복숭아 자두 3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뭐 있었어요? 6개 중에 6개 중에 뭐뭐 있냐면 2개씩 짝을 지어야 돼.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야 있잖아. 이렇게 짝을 지은 것 중에서 뒷부분에 있는 것이 다 조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포복자 그 다음에 뭐예요? 참다래 그 다음에 매실 그 다음에 유자가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사나무 조사 품목이 포복자, 참다래, 매실, 유자 이렇게 6개란 말이에요. 이 6개인데 이 6개 중에서 고사나무 조사 T편에 가서 보시면 수학 개시 나무 피해, 나무 손해 보장에 대해서 보장 보면은 나무 손해는 특약이라고 있었잖아. 특약이면서 보험기간의 정기가 대부분이 다 언제예요? 11월 30일이에요. 수학 나무 손해 보장 보험기간이 11월 30일이죠. 유일하게 다른 것이 뭐 있어요? 참다리만 언제? 그 이듬해 6월 3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6월 30일. 그러다 보니까 6개에 대한 고사나무 조사 D편에 가서 보면 조사 내용에 보면 5개는 같이 묶어져 있고 1개는 따로 떼있어서 이제 1개 떨어지지 바로 참달에 6월 30일이라는 것 때문에 수학하고 관련이 없는 참달에만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같이 있었는데 떨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떨어졌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 유자 때문에 떨어졌다 했어요. 유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유자 때문에. 그래서 유자하고 참다리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자를 조사를 하면 어떻게 참다리를 가지고 유자 조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라고. 그러면 이 참다리 조사에서 유자 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뭐만 빠질 것 같아요? 첫 번째 달라진 것이 바로 뭐냐? 수학 개시 후 조사가 아직은 못다는 거. 개시 후 조사가 못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면적 개념이 없다는 거. 면적 개념. 이것만 빼면 돼요. 이 두 개만 빼면 바로 뭐라고요?
유자의 설문조사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만. 이 내용 중에서 제식 면적 빼고 표본 면적 빼고 그 다음에 수학 게시부 빼고 그리고 바로 보다 유자. 근데 유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게 돼. 자, 그러면 대추 매실 오미자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끝나면 제가 또 해비라는 것이 하나 있어. 여러분 보시면 과실 20개, 30개, 60개, 100개, 뭐 1000g, 3000g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아니 어떤 데는 100개고 20개고 아니 20개고 30개고 60개고 자, 그 다음에 대추 매실. 대추 매실하고 그러면 유자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대추 매실하고 유자는 어떻게 다를까 하는 문제예요. 참달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빠진 것이 이제 유자가 있잖아요. 자, 대추 매실은 수학 개시 전후 조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자하고 대추 매실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뭐가 나올까요? 특징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지난번에 과정조사를 하는 것이 장본이 뭐라 있었어요? 과정조사. 기본적으로 척과 청락 조사는 호목자는 당연히 과정조사가 있었다겠죠? 그 다음에 다음 이후부터 과정조사 있는 것이 뭐뭐 있었어요? 다음 이후부터 과정조사 있는 게 밤이 있고요. 참달에 또 하나 있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대추 매실은 어떨 것 같아요? 과정조사가 과실의 크기를 보니까 애매하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어, 제가. 과정조사 애매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과정조사는 없어요. 과정조사는 없어. 과정조사는 없는데, 뒤에 보시면, 피해 구성조사할 때, 피해 구성조사는 몇 가지예요? 여기 둘이잖아요. 이 부분만 대추 매실이 예전에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피구성조사 여기서만 할 때 개수를 몇 개? 100개 또는 1000g만 많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뭐였지? 오미자가 빠졌잖아요. 오미자가 빠졌는데, 오미자는 뭐라고 되냐면, 요것에 뒤에 있는 개념이 3000g 이렇게 나와요. 자, 그 전에 다른 것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20개, 60개, 100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 그 앞에 품목들은, 과중 있는 것들은 개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착가피, 낙가피 할 때, 착가피, 낙가피를 계산할 때, 그걸 갖다가 과실을 따가지고 100개를, 20개를 따든, 60개를 따든, 100개를 따든, 그렇게 해서 착가피, 낙가피를 조사를 하는데, 대추 매실은 개수 가지고 피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왜요? 중량을 가지고 100개를 따고 하는 경우도 있고, 1kg를 따가지고 피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 여기만 과정조사가 없는 대신에
여기만. 그래서 두 개가 섞여 있는 부분도 어디만? P의 구성조사가 착가피, 낙가피 두 개 있죠? 그죠? 착가피, 낙가피 거기만. 그렇게 외우시라 이 말이야. 나중에 안 해놓으면 헷갈려가지고 정신없어. 오미자는 이건 확실히 오미자를 갖다가 과실 무게 기술을 셀 수 있어요? 왜냐? 그래서 중요한 무게로 가는 거예요. 무게로. 이 자리에 오미자는 3kg, 3.9g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오미자가. 자, 그래서 대충 매실은 유자를 넣고 봤을 때 거기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성이 유자하고 똑같아요. 그 대신 이제 수학 캐시 후가 있다는 거. 그런데 대충 매실 이 중에서 매실만 또 특이하게 하나 추가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 들어가는 자리가 어차피 그 별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것도 추가적으로 별 자리에 들어가. 요 기본적인 것들은 앞에 그 표본조사는 여기까지 말고 별 자리에 다 넣어야 될 것을 말씀드린 건데 여기가 자 보세요. 중량이 아니 과중조사가 없는 것은 용어가 어떻게 다른가요? 과중조사가 없는 것은 착과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낙과 양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자하고 다른 부분이 그게 바로 그거예요. 유자는 착과사랑 개념이 나와요. 과정도 나오고. 그런데 대충 매실은 과정조사가 없다 보니까 바로 뭐로 들어가야 돼? 착과랑 낙과랑 들어가야 돼. 원래 여기서 착과랑 낙과랑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반해가 있어요. 어떻게? 착과수에다 과정을 곱하면 착과랑 개념이에요. 근데 그 착과량을 착과수와 과정으로 풀어서 두 개로 나눠서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착과량을 써야 돼. 그래서 이쪽의 착과량 개념하고 이쪽 착과량 개념이 같아요. 다만 착과수에다 과정을 해서 착과량 개념을 만들 뿐이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달라져. 그리고 과정에서 없기 때문에 별에서 만약에 착과량이 5에서 착과량 조사 나오죠. 5에서 여기서 5에서 순서대로 착과량 조사 나오죠. 대충 몇시야 돼요. 착과량 조사. 자 보세요. 착과수 낙과수 과중인데 대충 몇시로 따지니까 이것이 없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낙과수도 없죠. 개시 전이니까 없어요. 개시 전이니까. 그럼 결국 이 자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착과량으로 바뀌어서 들어갈 뿐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대추의 특성인 비대 추정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대 추정 지수. 비대 추정 지수. 한 달 전에 미리 따버리니까 정상적으로 수학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까지 살이 튀느냐, 비대에 드느냐, 그거를 추정을 한다 해서 그 비대 추정 지수를 해서 그걸 곱해줘야 돼. 앞으로 뭐 2배로 커질지 1.5배로 커질지에 대해서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 보시면 그 비대 추정 지수를 몇십만 그 자리에 주면 돼. 그 자리에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수학 개시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학 개시 후에는 저쪽에서 11곱이 2 그런 문제하고 비수학량 조사하고 이 부분은 똑같아요. 들어가는 것들은.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서 이제 낙과량 조사가 나오겠잖아요. 그럼 피해 구성 조사는 착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는 똑같아. 그럼 미분양 조사까지. 자, 이렇게 해서 대충 몇 시까지 끝났어요.
자, 어미자 한번 볼게요, 어미자. 어미자만 하고 실 거예요. 자, 어미자는 이제 여기서 요 1, 2, 3, 4 제조 산정이 내용이 달라져요. 약간 달라져. 그 품목의 특성에 맞춰서 달라져야 돼. 1번 보호사와는 제2형 심사는 그 달라질 거 없죠. 요거는 품목 전반에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없어요. 실제는. 자, 조업자가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죠. 어미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미자의 특성에 맞춰서 달라집니다. 조사 대상 뭘로 바꿔줘요? 길이로 바꿔, 길이. 자, V자 유니트이 있어요. 이렇게 V자 유니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어미자를 이렇게 시키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어. 그럼 항상 표본 구간을 중간중간에 표본 구간을 비례적으로 선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1m만 한단 말이에요. 표본 구간을 1m만. 여기 길이 1m만. 그래서 조사 대상 길이. 자, 그 조사 대상 길이의 측정하는 부분 여기에 이 길이. 어미 심어진 전체 이 길이 되는 거예요. 조사 대상 길이 전체 길이 중에서 표본을 예를 들어서 조사 대상 길이가 200m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본 200 조사 대상 길이가 200m는 조사 대상 주수로 해서 표본 주수를 산정했었잖아요. 여기서 표본 주수를 산정했는데 요건 뭘로 해요? 조사 대상 길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본 구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표본 구간. 자, 3번이 그래서 표본 구간 수 산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표본 구간 수. 조사 대상 길이를 가지고 표본 구간 수를 산정을 해. 그 표본 구간은 단위가 얼마나? 1m를 넣어야 돼, 길이가. 1m. 그 다음에 표본 구간 수를 이제 여기 200에서 하니까 7개를, 5개를 갖다가 표본 구간을 산정을 했다가 5개다, 이 말이야, 5개. 그러면 5개를 갖다가 골고루 200m 안에서 5개를 1m씩, 중간중간 1m씩 해가지고 따야 된다, 그거를. 그것이 바로 뭐냐,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 거야, 선정. 이것만 내용이 달라지고, 이게. 표본 선정이 표본 구간 선정으로. 그 다음에 저기서 보게 되면 이제 5번에서 착과수, 낙과수 과정 대신에 착과량을 바뀌겠죠. 그죠? 착과량 조사로. 그 다음에 6번은 착과피의 구성 조사를 바뀌는 거고 7번이 미고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만 달라져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저키 15에는 이 조사 대상 길이도 실범이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실범 2, 그 다음에 기수학용 조사 들어가죠? 기수학용 조사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요? 이거는 낙과량 조사 또 추가되죠? 낙과량 조사. 이거가 달라져요. 이것이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 8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외우실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목차를, 여기 착관하기 찾기나를 가지고 목차를 구성 전반적으로 해놓고, 여러분들도 책 한 5번 정도만 읽으시면 내용 어느 정도 다 숙지를 해요. 말만 쓰시면 돼요. 아, 이게 소목차가 되는 것을 풀어 쓰는 것도 소목차를 구성을 해놓은 이걸 갖다 풀어 쓰는 것도 안 돼요? 한 줄 정도만 쓰실 건데, 착과수, 낙과수, 과정조사, 착과수, 낙과조사, 과정조사, 이거 한 줄씩 풀어 쓰는 것도 안 돼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한 5번이나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수학력 조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기본 틀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착과수 조사, 낙과수 조사, 착과피해 구성 조사라든가 그 개수, 그램 그 부분을 딱 정리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시도하겠습니다.